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도 4월 이후 그 미국 패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당국에서 그 양적 완화를 갖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있는 패드에서는 달러를 갖고 무자비하게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갖고 거의 제로금리화 시킨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달러를 갖고 많이 공급함에 따라서 2020년 4월 이후 이제 현재 2020년 뭐 4월, 5월, 6월, 7월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달러 약세가 지속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 달러 약세는 결론으로 말하면 주가나 원자재 가격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자재 가격 같은 것은 모든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가 지수에 또는 원자재 가격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갖고 오늘 숫자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최근 그 달러화의 그 가치 움직임에 대한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이렇게 미국 언론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약해진 달러로 인해서 굉장히 이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그 달러는 그 더욱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 2020년 연말까지 4% 현행에서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그 거의 달러화가 5.3% 정도 약화됐지만 추가로 4%를 갖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화되고 고착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기 의미 있는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한 300빌리언 US 달러,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3천억 달러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미국 증시를 갖고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구체적으로 그 미국 주식 중에서도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사는 것이 유망하다고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유망 투자 기업으로 뽑은 주식이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이죠. 뭐 그다음 뭐 엑선, 넷플릭스 뭐 이런 류의 주식을 갖고 공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미국 S&P 500 지수를 갖고 매집하기에 들어오겠다. 이게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걸 갖고 한번 오늘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뉴스에도 이렇게 있죠. 달러 약세가 금값을 부추긴다. 이 금값이야말로 달러 약세에 가장 수혜를 받는 이런 혜택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8월 달입니다. 이때 정말로 달러 약세가 가속화 될까?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달러 지수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 팬데믹 위기가 2020년도 그 4월 달에 있었다. 이때 달러가 그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급등을 하다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갖고 이렇게 낮추면서 달러가 급격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 약세 시기가 그 앞에도 그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제가 달러 약세가 많았냐면 이 2017년도 이때도 달러 약세가 많았습니다. 이때의 주가의 통계를 보면 달러 약세 시기에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떨어진가 이걸 갖고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미국의
패드의 기준금리 움직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패드의 기준금리 동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이제 미국 연준의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지금 팬데믹 위기 전만 해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갖고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 결국은 2.25에서 2.5% 이까지 이제 오르다가 요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갖고 그 팬데믹 이후에 거의 제로금리, 미국은 이 변동 구간금리다. 제로금리는 하지만 0%부터 0.25%이 사이까지 2020년 3월 15일 날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떨궜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달러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차트에 보다시피 그 달러화의 약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인 이 달러 약세의 움직임을 갖고 스터디하기 전에 달러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1944년도에 통화가치의 안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출범한 국제통화 체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를 계기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금 1온스당 그 35달러라는 이런 등식을 갖고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971년도에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정지하는 닉슨 쇼크를 발표함으로써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주 유능한 키신저 국무장관 있죠. 이분이 아주 사우디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트로 달러라는 것을 출범시켰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반드시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원유입니다. 이 원유를 갖고 모든 거래함에 있어서 온리 달러로만 거래하겠다. 이렇게 오페크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어떤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페크 전체가 달러로만 원유를 갖고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금과 연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페트로 달러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러화는 통상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의 경우에 달러화가 약세일 경우에 주가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오늘 한번 수치로서 정확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제가 좀 후에 결론을 보여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미국 증시나 이런 것보다 이머징 마켓 증시가 달러와 더 민감한데 거의 달러 약세 시대에 이머징 마켓 주가가 오를 확률은 80%나 되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달러와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원자재라는 것은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원유, 천연가스 등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와 원자재의 가격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자재 하면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원유, 천연가스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값의 경우에는 거의 달러 약세 시기에 금값이 오를 확률이 90%됩니다. 거의 달러 약세는 무조건 금값 상승에 베팅하면 거의 90%가 확률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달러는 반비례 관계가 있고 달러 약세 시기에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는 그 세계 6개국 통화입니다. 6개국 통화란 게 유로화,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와, 스위스 프랑 이 6개 그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달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20년도 지금이 8월 달입니다. 이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달러 지수 UEP 월봉 차트에서 보면 굉장히 음봉으로서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다. 아까 앞에 차트에서 보였죠. 이게 월봉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2017년도에도 달러와 약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를 갖고 살펴보면 그 달러화의 지금 현재 약세가 가속화될 때 무엇이 많이 오를 것인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 약세 강세를 갖고 어떻게 구분을 했나를 갖고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인가 강세인가를 갖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월봉에서 양봉인가 음봉인가,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에서 하이 캔들인가 로우 캔들인가, 이것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주봉에서 주봉으로 하이 캔들인가 로우 캔들인가, 하이 캔들은 빨간색, 로우 캔들은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한가 하락한가, 이걸 갖고 4개의 지표를 해서 결국은 이 파란색이 많으면 달러 약세, 빨간색이 많으면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UUP 그 월봉과 주봉으로 이제 표시를 했을 때 2017년 1월 달은 달러 약세, 2월 달은 달러 강세,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달러 약세, 또 10월 달은 달러 강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달러 약세, 이렇게 달러 강세, 약세를 갖고 이렇게 쭉 표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 1월 달은 달러 약세, 2월하고 3월은 달러 강세가 되겠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달러 약세가 되겠습니다. 아마 2020년 그 8월 이후에도 그 골드만삭스의 그 보고서를 봤을 때는 달러 약세가 굉장히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표시한 그 달러 약세 강세 시기를 갖고 한번 차트에 연두색 원으로 달러 약세 시기를 갖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 월봉에서 음봉이 나온 이때가 달러 약세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달러 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네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약세 시기가 2018년도, 19년도에는 달러가 좀 강세 시기가 많았는데 그 2020년도 그 팬데믹 위기 때 달러가 초강세를 가다가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인하되면서 2020년 4월부터 5월, 6월, 7월 아마 8, 9, 10, 11, 올 연말까지 계속 달러 약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갖고 숫자를 한번 월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2017년도는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 대부분의 2017년도 달러 약세 시기였습니다. 2018년도는 1월하고 3월하고 12월만 약세 시기였습니다. 2019년도는 1월, 6월, 10월, 12월이 약세 시기였습니다. 2020년도는 1월, 4월, 5월, 6월, 7월이 달러 약세 시기가 되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3배 레버리지 월봉 차트입니다. 달러 약세가 나온 시기를 갖고 제가 연두색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달러 약세 시기였습니다. 2019년도는 1월과 3월이 달러 약세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이 달러 약세 시기였습니다. 2019년도는 1월 달이 달러 약세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이 달러 약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월 달과 그 12월 달도 달러 약세 시기입니다. 2020년도는 1월 달이 달러 약세 시기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5월, 6월, 7월이 달러 약세 시기입니다. 이 달러 약세 시기는 그 전체 그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이 사이에 21개월 중에 이 중에서 상승했다. 주가가 양봉이 나왔으면 상승입니다. 이 경우에 봤을 때 미국 S&P 500 기준은 그 21개월 중에 16개가 그 달러 약세 시기인 21개월 중에 16개월이 주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S&P 500의 달러 약세 시기의 상승 확률은 76%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 시기에도 미국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연말까지 그 달러 약세 시기가 계속되면 미국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봐보겠습니다. CHAU 중국 CSI 300 200 레버리지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도 이 2017년도 달러 약세 시기에 중국 주가가 급등을 했나요? 중국은 21개월 중에 그 15개월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가의 상승 확률은 71%다. 달러 약세 시기에. 지금도 달러 약세 시기니까 계속 이렇게 중국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중국에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봐보겠습니다. 코루 한국 코스피 300 레버리지입니다. 2017년도 달러 약세 시기가 많았을 때 한국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4월 이후 달러 약세도 한국 주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도 21개월 중에 16개월이 그 달러 약세 시기 21개월 중에 오른 월이 16개월이 됐습니다. 결국은 달러 약세 시기에 한국 주가가 오를 확률은 76%가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 시기에 이머징 마켓 주가를 보겠습니다. EDC 이머징 마켓 상대 레버리지입니다. 2017년도 달러 약세 시기가 많았을 때 이머징 마켓 국가의 주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달러 약세 시기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그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거는 80%,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달러 약세 시기가 되면 이머징 마켓은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이 가장 통상적으로 뭐 러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뭐 남아공,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원자재 강국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그 이머징 마켓 주가가 달러 지수 약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달러 약세 시기에 가장 오를 확률이 높은 것은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UGL 금 2배 레버리지입니다. 2017년도 달러 약세 시기에 그래도 그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4월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본격적인 달러 약세가 되면서 돈풀기가 나면서 금값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은
무려 90%입니다. 10번 중에 9번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소위 그 금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 시기라고 판단을 내면 금값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를 하면 거의 성공 확률이 90%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주 뭐 눈 감고 달러를 갖고 약세가 되면 금값을 갖고 눈 감고 사도 된다,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과 함께 또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를 봐보겠습니다. UCO 원유 2배 레버리지입니다. 달러 약세 시기는 뭐 2017년도, 이거는 좀 음봉이 좀 있고 양봉도 있고 막 헷갈리네요. 2020년도 4월 이후에도 음봉과 양봉이 막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은 그 21개월 중에 절반인 절반에서 약간 이깁니다. 52%밖에 안 되겠습니다. 원유는 달러 약세 시기에 크게 그렇게 그 달러 지수와 그 원유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뭐 52%면 거의 절반에서 약간 높은 수준인데 크게 이 반응을 못했습니다. 아까 금하고는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좀, 그 원유는 달러하고 상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원자재처럼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달러 약세 시기가 많았던 2017년도에 굉장히 양봉이 많았죠. 그리고 2020년도 그 4월 이후에도 그 달러 약세 시기가 되면서 그 비트코인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은 67%입니다. 3번 중에 2번은 올랐다, 이렇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달러 약세 시기 상승 확률에 대하여 한번 종합해서 그 차트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금이죠. 금은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무려 90%였습니다. 아주 가장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유는 그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52%, 절반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원유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3번 중에 2번은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 시기에 비트코인도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가 지수를 보면 미국 주가는 달러 약세 시기에 76% 오를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 중국은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71% 되겠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76%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81%입니다. 이 주가 지수의 4개의 평균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은 76%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약세 시기에는 주가 지수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모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 지수가 오를 확률은 76%고 금값이 오를 확률은 무려 90%나 됩니다. 그리고 원유는 한 52%로 오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달러 약세 시기에 오를 확률이 67%나 됩니다. 달러 약세 시기는 축복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갖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 8월 이후에도 계속 달러 약세가 상대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시기 주가든 원자재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든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 이렇게 레버리지 방향으로 가능한 달러 약세 시기에는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념적으로 달러 약세 시기에는 축복이다, 주가든 원자재든
암호화폐든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오늘 숫자로서 증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달러 약세 시기가 되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76%입니다. 금값이 오를 확률은 90%나 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확률도 67%가 됩니다. 올 연말까지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는 가능한 그 레버리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달러 약세 시기와 그 상승 확률에 대하여 한번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갖고 숫자로 증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습득한 달러 약세 시기의 그 상승 확률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고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